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앵커입니다. 오늘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정부가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은 뉴스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걸 두고 부동산 시장에서도 그렇고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판도 여러 가지 나오고 있고 전망들도 갖가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어떤 포인트나 쟁점이 지금 엇나가고 있다. 그리고 왜 엇나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해요. 사실 정부가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겠다라고 한 거는 지금까지 어떤 정책을 내놔도 집값이 제대로 잡히질 않으니 이런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거고, 정부가 직접 시장 가격에 개입을 하겠다는 거니까 그만큼 비판의 여지가 많은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 사안을 놓고 보자면 글쎄요, 우리 같은 집을 사야 되는 사람들은 요즘에 집값 너무 비싸잖아요. 해도 너무 하다 보니까 좀 안정화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니 정부가 이렇게까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거고, 물론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으나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집값도 좀 안정화되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살집 정도는 구매할 수 있는 때가 왔으면 하는 바람이긴 한데, 지금 상황은 전혀 정부의 예상이나 바람대로 가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분양가 상한제가 어떻게 다른 쪽으로 흘러가고 있고 다른 반응을 유도하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집값을 잡자고 내놓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인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이런 대책을 내놓을 경우에 시장에서도 정부가 왜 이런 대책을 내놨는지, 그리고 정부가 유도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뭔지를 시장도 받아들여서 그런 전망을 하게 하고 실제로 가격에도 반영이 되게 돼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부는 집값이 안정되길 바랐지만 요즘 아파트들 보면 집값이 오히려 더 상승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신호를 보냈는데 오히려 그것을 다르게 해석하고 전망하면서 집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자, 왜 그러느냐? 정부도 사실 알고 있었어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로또 청약이라는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고, 이것 때문에 전매 제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 건데요. 그런데 이것만으로 투기 수요를 잡기는 힘들 거다, 무리다 라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있고, 또 한 가지, 이 제도 때문에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악화되다 보니까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들은 유예되거나 좀 연기되고 아니면 스톱될 수도 있고,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도 건설사들이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분양가 상한제가 생기면서 공급을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요즘에 건설사들도 분양 물량을 엄청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밀어내기 하고 있는 거예요,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그렇게 되면 지금 쏟아졌던 밀어내기 물량들 때문에 정작 제도 시행 이후에는 순간적으로 공급이 뚝 끊길 수 있는 공급 절벽이 생길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공급은 줄어드는데 사고자 하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로 어느 정도 가격이 잡힐 거라고 예상을 하고 매수 시장에 뛰어든단 말이죠. 그럴 경우 공급은 줄어드는데 수요는 늘어나는 이 상황이 예상이 되는 거고, 하다 보면 자연히 가격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나중에도 가격이 오를 것 같아. 그러면 이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기 전에 막차라도 타자라는 심정으로 지금 분양 시장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요즘 견본주택 가면 사람들이 진짜 부쩍부쩍 한다고 합니다. 최근 분양한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청약 경쟁률이 203대 1을 기록했다고 하고요. 서울 송파구나 서대문구의 아파트에서도 주말 동안에만 한 3만 명의 인파가 몰렸다고 해요. 하루에 10,000명씩인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고 나서 집값이 어느 정도 잡힌 후에 구매를 하든 분양을 하든 뭐 해야 되는 건데, 오히려 이런 제도 시행 이후에 공급은 줄고, 공급이 줄게 되면 청약 경쟁률은 당연히 높아지고, 또 공급이 줄면서 그래도 수요는 유지되다 보니 이것 때문에 집 가격은 오히려 더 오를 거다라는 전망 때문에 규제를 받기 전에 이런 막차 로또 분양을 한번 노리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역시 정부에서 바라고 있는 현상은 당연히 아니죠. 자, 그리고 정부가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그 포인트와 쟁점이 엇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두 번째 포인트가 집값의 안정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발표한 건데,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서는 혼란이 계속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도 불확실성이지만 지금은 더 어이없는 게 정부 안에서도 시행 시기를 두고 부처 간에 좀 엇갈린 반응들이나 입장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국토교통부에서는 10월부터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지정하겠다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는 안 그래도 대내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도 힘든데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까지 적용되면 건설 경기가 침체되면서 경기가 더 힘들어질 수 있다. 그러니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 10월에 바로 시행하는 게 아니라 경제 여건이나 거래 그리고 가격 동향을 고려해서 관련 관계부처 협의로 시행 시기를 결정할 거다라고 실제 워딩을 내놨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대해서도 정부 안에서조차 좀 불협화음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혹은 제도 자체가 더 미뤄질 수도 있어 라는 추측들까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 역시 정부에서 유도하고 바라던 반응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 관계 부처의 서로 다른 스탠스 때문에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더 혼란에 빠진 상황이 돼버린 건데요. 정부 입장부터 좀 정리를 하고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앞에서 짚어드린 두 가지 포인트들이 모두 정부에서 유도하는 방향과는 정반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때문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포인트들이 엇나가고 있다라고 제가 앞에서 표현을 한 건데요. 과연 실제 시행 시기가 언제가 되고 이런 불확실성이 언제 꺼지며 정말로 시장이 전망하는 것처럼 제도 시행 이후에 공급이 줄어들면서 집값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정부에서 바라는 집값 안정세가 나타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클릭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컨텐츠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